안녕하세요. 40대 아이 둘 데리고 최근 이혼했습니다. 이혼녀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왠지 그 말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딱히 저를 소개할 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래도 아빠가 주신 건물 덕분에 이혼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뒤돌아볼 미련도 없이 속 시원하게 제 갈 길 가게 해준 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아이들과 제 앞날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로 남은 응어리가 미처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늘 답답한 마음만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연을 듣게 되었고 내 사연도 보낼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로 몇 자 써내려가다 보니 오랜 친구에게 속 터놓는 것처럼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내 이야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 전해요.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했던 작은 속마음까지 훌훌 털어내고 저 열심히 살려 하거든요. 세상에, 뉴스 봤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방역을 강화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 외출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은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하루 매출이 나와야 월세를 내는데 하루에 몇 그릇 팔지 알 수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회사도 지금 재택으로 모두 돌리는 거 한계가 있어서 자르네 모네 말도 많아서 내가 엄마 가게까지 뭐라고 신경 쓰지 못하겠다. 그래도 장인어른 건물인데 설마 월세 밀린다고 나가라고 하겠어?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 엄마는 남 아니고 사돈 내니 걱정 덜 하겠지. 나는 진짜 쌩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이야기는 3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창 우리나라에 코로나라 강타했을 시기죠. 지금은 사회적 거리도 완화되었지만 그땐 어떤 질병인지 몰라 전 국민, 아니 전 세계가 덜덜 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차츰 방역이 강화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신랑 회사도 그랬어요. 재택으로 돌릴 수 있는 부서는 돌렸지만 꼭 회사에 나와야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없어도 된다는 부서가 거론되며 불안한 시기를 보냈죠. 저는 간간히 시어머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바쁜 시간에 돕기도 했지만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워 시어머님이 반찬을 가지러 가라고 하면 가게 들려서 반찬을 가지러 오는 일상을 보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어머님 가게에 들려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TV 뉴스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규제가 들어간 거죠. 희정아, 지금 자영업 다 죽는 소리 나오는데 당신이 말을 잘해서 장인어른한테 월세 좀 낮춰달라고 하면 안 되나? 너도 보다시피 엄마네 가게 손님 반도 안 오잖아. 아무리 배달로 돌려도 한계가 있는 편이고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봐. 안 주고 싶어서 월세를 안 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꼬박 잘 냈는데 그게 또 어디 마음처럼 돼?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 죽자는 분위기인데 장인어른도 착한 임대업자에 동참하시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지금 아빠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있는 거잖아. 그것도 아빠가 많이 혜택 주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어디까지나 아빠가 판단할 일 같아. 아이고 그래. 희정이 말이 맞다. 내가 염치라는 게 있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다른 곳보다 월세가 20만 원은 더 저렴한 거 나도 알지. 그냥 이번 주만 해도 원래 매출이 반도 안 나와서 앞으로 걱정돼서 그래. 월세나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내가 워낙 걱정하니까 제 딴엔 애미 걱정한다고 너한테 말 꺼낸 거지. 흘려 듣거라. 내 생각은 다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감당할 부분이지. 아휴, 이런 형식이면 가게 문 닫는 게 나을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밥벌이도 못하면 몸만 축내는 거지. 에휴. 연일 TV에서 나오는 뉴스 탓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시어머님도 시세보다 친정아빠가 월 20만 원이나 덜 받고 있다는 걸 아시니 대놓고 전 남편처럼 월세를 더 낮춰달라는 소리를 못 하셨죠. 말이야 바른 말로 건물주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다들 죽어가니 함께 죽자는 건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저희 아빠 건물 자리가 꽤 좋았어요. 주위에 주택가도 있고 직장도 있어서 주말에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 시어머님이 상가를 나가신다 해도 타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건물 시세를 주변보다 더 싸게 계셨으니 염치라는 게 있으셨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시어머님의 말씀이었고 전 남편과 또 다른 꿈꾸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 남편은 또 다른 소리를 하며 절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말로는 친정아빠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 말을 안 한다고 하셨지만 죽는 소리 해대며 힘들다는 걸 토로하는 걸로 보아 제가 친정아빠에게 어떤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꼭 어머님 계신 데서 날 곤란하게 만들어야 해? 가게 새 같은 거 나랑 둘이 있을 때 하면 좋잖아. 왜 꼭 어머님 계신 데서 이야기를 꺼내? 사람 곤란하게? 왜 당장 아빠에게 전화해서 지금 물어봐라는 둥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내 건물이야? 왜 당신이 왈가왈부하냐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해. 아빠가 뭐 아쉬워 그래야 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하게 안다더니 그래? 말 참 정없게 한다. 우리 엄마가 남이야? 사돈이 잘 사니까 어느 정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달래, 밥 먹여달래. 우리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있잖아. 반면 아버님은 어때? 건물 하나 목 좋은 데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잖아.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봐.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다니까 가게 매출 떨어지는 거 걱정하잖아. 월세 나가야 한다고. 아버님은 어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직장 간당간당한다는 뉴스 나오는데도 돈 걱정하셔? 상관없잖아. 그래서 서로 돕고 살자는데 뭐 잘못됐어? 남이야? 남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내가 다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리고 장인어른이 당신처럼 매정했으면 애초에 엄마한테 20만 원 시세보다 덜 받을 테니 장인어른 가게 들어오라는 소리 하실까? 왜 자꾸 당신 생각이 마치 장인어른 생각인 것처럼 따지고 들어? 진짜 정없다 정없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었죠. 친정아빠가 건물을 유산으로 받았거나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전 남편이 몰랐다면 모를까. 다 알고 있거든요. 아빠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전 누뚱이라 아빠가 뒤늦게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렇게 친정아빠가 얼마나 밑바닥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 건물을 사고 재산을 불렸는지 알고 있어요. 그 노하우를 종종 저와 전 남편에게 들려주기도 하셨죠. 종잣돈 모으는 게 어렵지 돈을 불리다 보면 나중에는 더 편안한 삶이 가능하다는 말도 늘상 해주실 정도니까요. 열심히 버는 만큼 재테크에 관한 관심도 대단하셨어요. 남들이 보면 경제 감각이 타고났다는 오해를 살 정도로 지금은 베테랑처럼 보이지만 전 알죠. 어릴 때부터 친정아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가 빛을 보기 전까지 저의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돼요. 어린 시절 잠깐 힘든 게 미래에 힘든 것보다 더 낫다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죠. 지금 힘들어도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리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죠. 자라는 그 시기에 자식에게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달랐어요. 제가 알아서 하시길 바랬거든요. 대학도 서울 4년제를 갔지만 등록금과 첫 학기 수업료만 내주셨어요. 나머지는 장학금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스스로 하라는 가르침으로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강하게 키운 만큼 친정아빠 역시 건물을 사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결혼할 땐 남부럽지 않게 해주시면서 정말 든든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죠.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그와 비슷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를 옮겨야 할 상황이었고 더 좋은 조건을 찾고 계셨죠. 하지만 월세가 부담되어 딱히 친정아빠가 건물을 가진 곳을 탐할 수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친정아빠는 기꺼이 월세를 조금 줄여주고 아빠 건물에 입점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월세를 많이 깎아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 아빠 가게가 위치는 더 좋지만 월세가 더 저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베풀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엔 시어머님도 조금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지만 그만큼 손님이 모이는 길목이라 오히려 감사해 하셨죠. 그렇게 몇 년 지내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셈이었습니다. 희정아, 사돈네 가게 손님 없는 거 아니니? 내가 요 며칠 오가며 보려고 일부러 본 건 아닌데 가게에 손님이 전보다 훨씬 줄어든 게 눈에 보여서 요즘 착한 임대업자라고 월세를 반값 받거나 몇 개월 안 맞는다는데 나도 그럴까 해. 사돈네 말고도 사무실로 들어온 위층도 그렇고 사람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해야 돈이 벌리는데 눈에 봐도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는데 월세 달라기 민망하네. 사돈 어른은 별 말씀 안 하셔? 뭐라고 하시긴 시세보다 싸게 주신 거 아는데 염치가 있어 아무 말 못한다고 둘러 말씀하셨지. 아빠 괜찮겠어? 아빠도 노후연금이 이 건물 월세인데 안 받으면 생활비가 힘든 거 아니야? 남들이야 재산으로 받고 힘들이지 않고 건물 세 받아 먹는다지만 아빠는 다르잖아. 힘들게 번 돈으로 노후 대비나 마찬가지인데 그 돈 안 받으면 아빠는 뭐 먹고 살려고? 이 애비 걱정하는 거냐? 물론 월세 다 안 받으면 먹고 살 걱정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다른 가게들은 50%만 받고 사돈네는 네 얼굴 봐서 당분간 월세 내기 힘들면 6개월 정도 안 내도 된다고 하게. 그리고 그 후엔 나도 받아야지. 내 빚내가며 사돈 어른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대신 그 정도는 나도 힘든 시국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동참하려고. 넌 반대 안 하지? 전 남편이 시어머님 가게에서 월세를 좀 낮춰달라고 말한 후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친정아빠가 절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님 가게 월세를 몇 개월만 안 받겠다고요. 말은 고마웠지만 사실 달가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아빠도 노후연금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생활비를 월세에 충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받는 돈의 50% 그리고 한 가게에서 모두 안 받으면 친정아빠 생활도 그렇고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아빠는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생각을 정리한 듯 싶었어요. 제가 왈가왈부 논할거리는 아니었던 셈이죠. 그렇게 친정아빠는 시어머니께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님이요? 당연히 좋아하시고 저에게도 엄청 고마워하셨죠. 하지만 전 제가 한 일도 아니고 제가 한 말도 없으니 저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희정아, 이제 월세 내야겠지? 사돈어른이 6개월 안 받겠다고 했으니 이번 달이 7개월째거든. 그럼 예전처럼 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집들은 월세 50% 낸다며? 50%만 내면 될까? 내가 묻기에 어려워서 말도 꺼내기 힘들구나. 희정아, 네가 사돈어른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 월세 안 내서 그나마 살만했는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된다고 하면 아휴, 벌써부터 한숨이네. 이제 조금씩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데 혹시 무슨 말씀 너에게 하신 거 아니야?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혹시 다른 말씀 없으셨니?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목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이지만 이게 저희 친정아빠 노후자금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월세로 생활하고 계셔서 더 이상은 곤란해요. 빚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예전의 월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왔어요.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와 다르게 시어머님은 월세를 아까워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깡패가 와서 보호비를 뜯어간다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기분 나빴죠. 배려를 했는데 당연하다 못해 칼을 들고 배를 가르려는 제스처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 냈어요. 친정아빠도 생활비에서 양보한 건데 빚내면서 남을 도울 순 없는 일 아니냐고요. 한풀 꺾이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님도 완강했어요. 지금껏 월세를 내고 장사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월세를 내지 못했던 예전 상황만 생각하시고 월세를 50% 낮추거나 안 냈으면 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가게를 찾는 손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을까요? 갑작스레 친정아빠가 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왔습니다. 사돈네, 아직 많이 힘드냐? 아니,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 예전처럼 늘어나는 것 같아. 왜? 아니, 월세가 다시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말이 없어서 혹시 다른 말이 있나? 아님 전처럼 여전히 장사가 어렵나? 다시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너에게 먼저 물어본다.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 사돈 내니까. 시어머님이 저에게 말하고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친정아빠에게 월세를 안 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다 뻘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돈을 내기 힘들면 힘들다고 친정아빠에게 직접 말을 하지 싶었어요. 사돈이고 살림 어려운 거 아니 어떻게 못하겠지 생각하는 그 속내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가운데 엮여 있으니 아무런 말도 못하는 친정아빠에게 죄송했습니다. 월세 50%라도 냈다면 덜 민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예전처럼 월세 내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는지 아예 낼 생각을 안 하는 게 못마땅해졌어요. 친정아빠가 저에게 이렇다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은 해야겠다 싶어 시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왔냐? 밥줄이? 아니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월세는 내고 계신 거죠? 월세? 친정아빠가 뭐라 하던? 지난번 말했잖아. 힘들어서 아직 월세 낼 형편 못 된다고. 누가 안 내겠대? 밀려도 다 형편되면 내는 거지. 너 코로나 전 우리 가게 잘 되는 거 봐서 알잖아. 예전처럼 돌아가면 월세 밀린 거 내는 게 뭐 대수니? 염치가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나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라. 사돈어른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나서서 어른들 일 낄 거 없다. 난 또 뭐라고. 앞으로 어른들 이야기에 버릇없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넌 모르는 척 있어라. 월세는 내고 있냐는 딱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월세 안 내신다면서요? 라고 묻는 건 너무 버릇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속에서 우라가 터지고 친정오빠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했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둘러 말한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딱 그랬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온 시어머님은 어른들 이야기에 버릇없이 끼어드는 거 아니라면 딱 선을 그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장사가 잘 되면 어련히 밀린 월세 다 내지 않겠냐고요. 염치 있어서 말 못할 뿐 안 된다는 소리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정 월세 못 내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거지. 그깟 월세 몇 푼이나 한다고 사돈어른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중간에 나서서 어른들 사이를 이간질하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워낙 뻔뻔하게 큰 소리 내시며 저를 이상하게 몰아서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싸울 분위기도 아니고 막말로 정말 시어머님 말처럼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희정 씨? 김상혁 씨 보호자 되시죠? 땡땡병원에 응급실로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빠가 쓰러지셨나요? 어떤 일인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 전화 길게 못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품게 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친정아빠 이름을 말하며 제가 보호자 맞냐고 물어왔습니다. 맞다는 말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빠르게 오라 했어요. 당황한 전 아빠가 쓰러지기라도 했냐며 다급하게 대꾸했습니다. 오히려 쓰러지셨다면 희망이 있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했고 위급하다는 말에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길래 전화도 길게 못한다고 빨리 오라고 할까.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임종을 볼 수 없었어요. 아빠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출혈이 워낙 많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 상황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사실 다가오지 않아요. 아픈 곳 없었고 건장하셨거든요. 병원으로 달려가던 택시 안에서도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만난 친정아빠는 하얀 천이 핏빛으로 얼룩이 져 있을 만큼 많은 피를 흘린 채 누워 계셨죠.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었습니다.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면 춥다는데 친정아빠가 혹시 춥진 않을까 저는 이불이 더 없냐는 말을 하며 이미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추워할까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곤 친정아빠와 지냈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까이 살아 오가며 자주 마주쳤어도 이렇다 할 여행도 못 갔던 지난 날들이 뒤늦게 생각나며 아쉬운 마음을 애써 담담한 척 굴었어요. 내가 지금 아빠를 붙잡고 울어버리면 아빠가 죽은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떠나 아빠의 손끝을 잡고 전 애써 담담한 척 흐르는 눈물을 이를 물고 견디는 게 친정아빠의 그늘을 떠나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젠 누구에게 기대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서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친정아빠랑 헤어질 줄 알았다면 살갑게 굴 걸, 밥 한 끼라도 친정아빠랑 먹을 걸 하는 아쉬움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친정아빠를 보냈어요. 친정아빠를 보내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상은 변한 게 없었어요. 해는 늘 똑같이 뜨고 애들은 학교를 가고 골목길에도 예전처럼 꼬마들이 놀면서 하나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집 앞을 나가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오가는 골목에서 친정아빠를 마주하는 날들이 이제는 전혀 없어졌을 뿐 나머지 일과들은 늘 같았죠. 그래서 친정아빠가 먼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전화 한 통으로 아빠와 이별했던 전 어디에서 저를 속이고 살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눈으로 아빠와 작별하고 보내줬지만 헤어짐의 시간이 너무 예측 없이 다가와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아빠를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정아, 그럼 월세 안 내도 되는 거지? 아유, 그렇지 않아도 벌써 8개월이나 월세가 밀려서 이제 슬슬 조금씩 내야겠지 싶었거든? 근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다. 한 달 월세도 아니고 소분에 조금씩 더 내려니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또 때마침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월세 밀린 거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지? 아유, 아주 주책이다. 그동안 너한테 일일이 말했다고 이렇게 또 확인받으려 하는 거 보면 이래서 좋은 근성 쉽게 못 버린다고 하나 봐. 그치? 네? 월세를 왜 안 내요? 어머님 그럼 전에 저에게 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안 내신 거예요? 어머, 얘는 왜 또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 건물주인데 그 월세 몇백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니? 말년에 일이 잘 풀린다더니 이렇게 손도 안 대고 건물이 생길 줄 누가 알았노? 잘난 아들 덕에 건물주 소리를 다 들어보겠구나? 사실 건물주는 욕심이고 이 가게 내 명의로 해주면 월세 내는 부담도 없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고 희정이 너도 마음 편하지? 그게 좋은 거지? 시어머님이 식당 반찬 만들며 몇 가지 더 만들었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식당에 도착했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시더니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어요. 원래는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친정아빠 갑자기 보내고 슬퍼할 저를 위해 많이 참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죠. 많고 많은 말을 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때마침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친구도 아니고 부모를 먼저 보낸 며느리에게 그게 할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남들은 가게에서 돈 벌어봤자 빚 좋은 개살구라고, 가게세 내고 재료값 내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것도 없다고 제 앞에서 징징거리셨죠. 그러면서 예전에 어디 점을 봤는데 말려놓으니 좋다고 고생했던 보람을 찾을 날이 온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때가 지금일 줄 누가 알았냐며, 잘난 아들 덕분에 건물주 소리 듣는다며 경망스럽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시고 건물 주인은 욕심이고 이 가게 한 켠만 자기 명의로 돌려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소리를 하셨죠. 저는 시어머님을 빤히 쳐다봤어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을 번지수 잘못 짚으셨는데요, 였거든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월세 안 내면 안 되냐고 물었던 그 시점,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리는 이 시점에서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이 안 가는 게 이상하죠. 남들은 친해도 못 만나며 안부 묻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남편과 내연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대꾸할 가치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심상이었는데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슬픈 사랑은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갈라놓은 가문의 적이 바로 저인 것 같았죠. 코로나 터지며 시어머님 월세를 반내 만에 할 때 솔직히 정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의 주인인 자기인 것처럼 구는 게 영 못 믿어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바람까지 폈으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죠. 미련이 있었다면 가슴 아프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너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라고요. 사실 남편도 저에게 그랬죠. 장인어른 건물 하나 있다고 마치 네 것인 양 정없이 구는데 어느 남자가 마음 주고 살겠냐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 근성. 정말 저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똑같구나 싶었거든요. 아우, 얘 농담이야, 농담. 내 아들이 건물주인데 다른 명이면 뭐 어때? 내가 내 아들한테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야. 얘는 뭔 농담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빤히 이 시애미를 쳐다보니? 농담이니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거 없다. 어이없었고 마땅한 대꾸도 찾지 못해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민망했는지 해본 소리였다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이 돌아가시고 이 건물은 제 명의로 될 텐데 저와 전 남편이 부부니 아들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건물주 가게 명의를 본인 앞에 돌리는 거에 대해선 한풀 꺾인 듯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설마 아들이 주인인데 새 내겠어? 밀린 월세도 안 갚고 앞으로 월세도 없고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어릴 때 TV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주인공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년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해? 라고 말이에요. 어릴 땐 사실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하지만 워낙 강렬한 단어로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릴 상황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황망하게 먼저 세상을 떠난 친정아빠. 그런 친정아빠를 아직 못 보내고 있는 저인데 제 앞에서 가족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었어요. 제 남편이 바람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시어머님에게 있기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모자가 똑같더라고요. 저에 대한 배려, 친정아빠를 갑자기 잃은 슬픔은 안중에 없고 돈, 건물, 본인들의 안위와 편의를 생각하는 시어머님과 전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혼 소송?
내가 바람핀 건 잘못이지만 상간녀 소송이 없어진 건 남자들 살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따뜻하고 배려 있게 해줬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장인어른 건물이 마치 당신 건물이장 같이 잘 살자는데 힘든 우리 엄마한테 월세 따박따박 다 받아가며 정없이 구는데 어느 남자가 살맛대고 좋다고 하겠냐? 찬바람 쌩쌩 굴면서 남처럼 군 건 오히려 당신 아니야? 당신이 그런 빌미를 주고 나에게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조용히 이혼당할 것 같아? 당신도 책임 있어. 나 이렇겐 이혼 못해. 나한테 이렇게 말해야 소용없어. 변호사에게 말해. 나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당신이 한 말도 녹음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도 녹음했고 법적 증거로 제출할 거야. 그렇게 알아. 법적 증거? 그래, 제출해라, 제출해. 내가 못할 말했냐? 판검사도 다 남자다, 남자. 남자들이 더 많은 거 몰라? 세상 어떤 남자가 여자가 돈 좀 있다고 자기 부모 무시하는데 좋다고 실실거리는 남자 어디 있다고 그래? 세상도 다 내 편이지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어요. 눈 감아줄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함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전 말을 아꼈어요. 하나하나 대꾸하기 시작하면 왠지 말도 안 되는 전 남편 논리에 말려들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남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할 때면 다 녹음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같이 살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걱정조차 없다. 감사하게도 전 남편이 하는 말들은 저에게 이렇게 비춰지며 저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어요. 친정아빠 건물이어도 충분히 도의적인 배려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게 당연히 정당할 리 없으니까요. 전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해했지만 세상 법이 그리 쉽지 않죠. 아빠 건물에 대한 지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했습니다. 희정아, 요즘 왜 이렇게 뜸했어? 가게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니? 어머님, 여기 앉아보세요.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함께 봐주실 변호사예요. 변호사? 어머, 설마 얘 지난번에 이 시애미가 했던 이야기 마음에 담아둔 거니? 아이고, 고마워라.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본 건데. 내 말 듣고 이 가게 내 명의로 돌려주기로 한 거야? 어머머, 웬일이니? 정말 그때 그 점쟁이가 용하긴 용한가 보구나. 이렇게 내 말년 운세를 다 맞추고 말이야. 그래, 그래. 도장 가져와야 하니?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전 남편과 이혼한 전 시어머님과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님 가게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동안 오지 않았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함께 간 변호사의 존재를 궁금해하셨죠. 정리할 게 있어 함께 왔다는 말 한마디에 시어머님은 이미 가게 한 켠을 당신 명의로 받으신 것처럼 행복해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걸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주냐고요. 그러시면서 예전에 봤던 그 점쟁이가 용하다더니 정말 용하다고 하셨어요. 기억을 더듬어 제 사주도 보고 와야겠다며 김칫국을 제대로 마셨죠. 도장을 가져오시고 자리에 앉으신 시어머님은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서류 봉투를 열고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리시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으셨어요. 월세? 월세 납입 기한? 계약 만료?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희정아? 가게 명의 넘기는데도 이런 게 필요해? 어머님, 아니 이젠 아줌마라고 불러야겠죠? 저 이혼했어요. 그러니 가게 빼주세요. 그리고 친정아빠가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6개월 월세 이후부터 밀린 월세 다 내시고요. 아, 물론 내는 게 여전히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내셔도 돼요. 아줌마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신 보증금제도 있잖아요. 대신 보증금 하나도 못 돌려받으시는 거 아시죠? 친정아빠가 보증금도 부담이라 거의 안 받다시피 하셨는데 그동안 밀린 월세가 딱 그만큼이네요. 밀린 월세 다 내시고 보증금 찾아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기간 내 가게 빼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말도 없이 이혼이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왜 밀린 월세를 다 내야 해?
주인이 바뀌면 계약도 새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순날강도 아니야?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딨어? 설마 나 내쫓으려고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변호사 양반, 어디 입 있으면 말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냐고요? 더 이상 시어머님도 아니고 아줌마니 편히 말하겠다 했어요. 이혼했는데 예의 차리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예의 차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빠가 사돈이라고 예의를 차리고 배려해 주시니 차마 그 얼굴에 먹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님은 찬바람 쌩쌩 부는 제 태도에 놀라셨고 밀린 월세를 내고 계약 종료일에 가게를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셨습니다. 변호사에게 재차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물어보시더니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개거품 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이 사람 저렇게 악랄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친정아빠 유산을 얼마나 당신 걸로 알았으면 이렇게 개거품 울며 사실을 못 받아들이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없는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그동안 내용을 깔끔하게 법적 서류로 정리했을 뿐인데 이렇게 억울해 하다니. 말은 말이고 당신 생각은 전혀 그럴 마음 없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진 셈이었어요. 그렇게 이혼도 하고 시어머님도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아이들은 다행히 학교 갈 시기라 집에 없을 때 큰 소리가 오갔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지 못했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소리에 놀라더라고요. 차마 전 남편이 바람피어 이혼한다는 소리는 아이들 정서상 좋지 못할 것 같다 하지 않았어요. 생각 차이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로 둘러댔죠. 그래도 아이 아빠니 그 자리까지 뺏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에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겐 잘했거든요. 혹시 전 남편이 아이들 매개체로 저에게 다시 어떻게 해볼 심산일 텐데 그것도 막아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 남편의 끝을 보았으니까요. 젊고 한창일 때 다른 사람 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일 없다는 것 저도 알아요. 아주 좋은 표본인 시어머님을 겪었으니까요. 시간 지나 죽는 소리 해대며 바뀌었네 잘하겠네 소리를 한다면 그건 하나겠죠. 저 떠나 살아보니 돈 없고 힘들어 이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서로 엮이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정아빠를 보냈던 슬픔은 제 인생에 무임승차하려던 전남편과 시어머님을 떨구고 편해졌어요. 밑바닥까지 보고 정리하니 후회도 없고요. 앞으로는 아이들이 아빠 없는 그늘 느끼지 못하도록 육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매일 더 만난 것도 해주고 틈나는 대로 야외로 바람 쐬러 가려 해요. 친정아빠가 물려주신 건물 덕분에 전 남편과 이혼했어도 금전적으로 오히려 풍족해졌거든요. 사람한테 대인 마음은 아직 허전하지만 이 마음도 채워질 날이 오겠죠?